파생상품 투자상담사인데요.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 말 그대로 아까 투자상담에서 파생상품 하는 건데 다른 건 똑같은데요. 이 상품이 작년부터 아주 큰 이슈가 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슈가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07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를 처음 뚫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자꾸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잖아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니까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수출을 해봐야 손해가 발 상태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장외 옵션, 장외 파생 상품인 뭐가 나왔습니까? 키코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넉인 넉아웃이라고 하는 키코 상품이 판매됐는데 그러한 판매 과정에서 어쨌든 뭐 누가 잘했고 잘못됐건 얘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가입한 중소기업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걸 판매한 측에서도 좀 이렇게 전달이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못 좀 전달된 부분에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도 이게 과거에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걸 했었는데 은행에서도 해외 펀드 가입할 때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외 펀드는 외화로 기준가 설정되니까 그래서 해외 펀드 가입하게 되면 해지를 위해서 역외 선물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외 선물안이라는 것이 바로 장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갖추도록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죠. 그 작년에 은행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올해 은행 계신 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번 그 전에 낼 때보다는 역시 그 난이도를 조금 제가 봐서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좀 낮게 내쳤어요. 근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업무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 봐서 알아버리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풋옵션 같은 거 이해하는데도 한 달 걸리는데 그냥 전체를 다 뭐 한 달에 끝내겠다니까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시험이 있는데요. 이거 가장 이게 원래 1월에는 시험이 보통 관례상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1월에 시험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파생상품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이제 4월에 여유 있게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또 막년에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1월에 계획도 잡아봐야 되고 해 뜨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4월에 도전하시면 이것도 자격증 준비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2개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또 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한 달 공부해서 됐는데. 그런 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계속 꾸준히 공부했다거나 실무적 경험이 많거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61점 맞아서 합격하는 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지식을.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가 있습니다. 협회가 지정한 기본서로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문제집. 특히 이거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문항에 60점 합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증권투자상담사보다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증권투자가 이게 어느 게 어렵냐? 개인적마다 틀려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 있는 건요. 과목을 보면 알겠지만 증권투자상담사는 다양한 과목들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투자 분석, 그 다음에 증권시장, 그 다음에 금융상품, 영업실무, 법규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깔끔해요. 어차피 파생상품에 관한 것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더 어렵다 이래요. 왜? 수학이 막 나오고 뭐 계산 나오고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 얘기해드리면 학생분들은 이게 어렵다 그래요. 이게 깔끔하거든요.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 이 계산기 때리는데 좀 익숙지 않고 머리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직장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이 쉽다 그래요. 이쪽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개념 차이고요. 그럼 과목을 보면 이것도 4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은 파생상품 1. 그건 장내,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에요. 선물하고 옵션이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중이에요. 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 정도다. 그런데 중인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 중인데 중요한 과목이냐? 아까 증권투자상담사는 공부를 1과목, 2과목, 3과목을 서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근데 요 놈은 차례가 있어요. 요 놈은 소설책 같아. 이 놈은 꼭 1권부터 해야 돼. 왜?
장 내 파생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이 과목인 장외, 이건 장외에서 되는 거거든요. 비표준화된 상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표준형도 모르면서 비표준형을 공부하면 이거 거꾸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덧셈 뺄셈 알아야 곱셈 나눗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나는 깔끔하게 이 과목부터 해야지.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과목부터 꼭 하십시오. 그다음 2과목은 난이도가 상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과목은 수합이라고 하는 장외 파생 상품과 기타 파생 상품으로 장외 옵션이라든지 이런 신용 파생 상품, 이런 뭐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저랑 만납니다. 예. 만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드리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이게 카메라가 안 들어갔으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카메라 돌아가면서 좀 그냥 좀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괜찮죠? 예. 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다 집어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수가 어떻게, 그 결과,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 딱 그것만 외워두는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1월 올해 초나 봄에 저한테 투자 설명이나 이런 공개 설명회 이런 거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우상향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뭐 제 말이 들었을 거예요.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라고 뭐 오해한다면 저는 뭐 할 말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은 뭐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 1,700에 환매했습니다. 예. 했고 1,800에 했고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2,300 가면 합니다. 예. 내년 여름 가면요. 내년 가을 가면. 자, 어쨌든 요건 상입니다. 상.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표시할까요? 혹시 독학을 하시는 분만요. 요거는요. 30%가 계산 문제입니다. 25%에서 30% 정도가 계산 문제고요. 여기서는 한 20% 정도가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이 좀 어렵고요. 그렇다. 그런데 요 1과목, 2과목을 공략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1과목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뭔지, 옵션 거래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과목에서 알아야 될 게 뭔지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거를 역으로 대비하는 게 좋아요. 이해 안 되고 있군요, 표정이. 이를테면 선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5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형이. 그 50가지가 뭔지를 먼저 리스트를 본 다음에 그걸 하나씩 대비한단 말이죠.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나눠드려요. 체크 포인트라는 걸. 그거 안에 다 들어가요. 거의. 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한 90%는 다 들어가요. 근데 아까 커트라인 합계 점수가 몇 점이었죠? 60. 근데 뭐 나는 뭐 수석해야겠다. 그럼 얘기 다르죠. 뭐 만점 한번 받아보겠다. 내 인생에 만점 인생 돼보겠다. 그러면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3과목. 리스크 관리. 요거는 상이고요. 요거는 어렵고 요거는 뭐 중 내지 하.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한 30%가 계산 문제입니다. 요게 30% 계산 문제. 리스크 관리 뭐냐? 다 밸류의 리스크, 바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겁니다. 바.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재무위험 관리사나 이런 데서 바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쉬울 거고. 나는 공부한 적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에 대해서 사지선다를 낼 수 있는 건 개괄적인 걸 내는 거지 깊이 있는 걸 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평소에 리스크 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4과목. 예, 아까 요 4과목 어디서 많이 본 듯하네요. 아까 저 증권투자상담소 4과목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범위가 좀 달라요. 범위가. 그러니까 제목은 같은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보면 일명 자본시장법이라는 제목은 같은데 금융위 규정이라는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이거야. 그렇지만 큰 테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한 반은 먹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요 두 가지 협회 규정하고 거래소 규정은 요거는 난이도가 중이고요. 쉽고 요 두 가지는 어려워요. 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서 이 법규가 매우 까다롭게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나 할 정도로 그래서 과락이 많이 났겠네 이럴 정도로 생각으로 까다롭게 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파생상품 투자 상사 이걸 합격하게 되면 다른 자격증 밑에 써놨습니다만 다른 자격증에서 일부 과목에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는요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도 1회 시험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알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동안은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옵션에서 콜옵션은 이해가 되는데 풋옵션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해될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걸 그냥 묻어두고 가잖아요. 묻어두고 가면 계속 뒤에 가서 걸려요. 그리고 여기 장외 옵션 같은 데 가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자격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은 기초적인 걸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라. 용어, 특히 용어. 용어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왜 용어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튀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용어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뭐 가격 제한폭이니 뭐 미결제 약정 수량이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 강의 시간이나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서 하는 방법. 그것이 제일 좋아요. 용어요. 그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게 중요합니다라는 것은 내용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